오랫동안 검사를 했던 친구고, 10살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보호자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하러 데려오셨고, 이제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그 다음에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심장 관련된 BMP 수치 검사, 뭐 SDMA, 소변 검사, 그거 이외에 가장 기본적인 뭐 치아 상태, 눈 상태, 혈압, 심박수, 뭐 호흡수, 그다음에 소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신장이 많이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요 비중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단변이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이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10살 이상 된 고양이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호르몬 그런 질환이 잘 걸려요. 그래서 오늘 T4라고 하는 갑상선 농도 검사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살 이상의 고양이들은 같이 검사를 하는 편이에요. 나이가 어리면 사실은 가능성이 낮은데 10살 이상 되면은 검사를 건강검진할 때는 같이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희 병원은 이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이제 뭐 베이직, 뭐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베이직은 한 5세 이하의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검사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 뭐 엑스레이 이런 게 들어가고 소변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 그냥 간단하게 간과 시장, 뭐 신장 이런 거 주로 보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기본적인 바이탈, 뭐 체중, 체온, 뭐 심박, 혈압, 귀, 뭐 웨이 상태, 뭐 애기의 뭐 치아 상태, 뭐 관절 이런 평가는 다 같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 복부 초음파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복강장애 이상이나 뭐 종양 같은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고양이 흔한 호르몬 질환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은 거기에 이제 심장 초음파 같이 포함돼요. 그래서 심장에 어떤 이상이 있다거나 심장에 어떤 질환 아니면 심장병의 어떤 단계도 알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포함된 게 프리미엄이라서 아기의 상태가 조금 이제 뭐 나이가 많으면은 대부분 이제 스탠다드나 프리미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베이직은 5세 이하에 많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5세 이하는 뭐 3세에서 5세 정도면은 대부분 선천적인 질환은 다 배제가 되었고 후천적인 어떤 노령성 질환이 발생하기 전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아프기 전에 이 아이의 기본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기준점을 잡아놓으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살 때 괜찮았어. 근데 7살 때 보니까 수치가 많이 올라갔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정상 범위를 하더라도 3살 때 범위와 지금이 좀 더 악화가 됐다고 하면은 아이가 뭔가 조금 더 어떤 질환의 초기 인지를 또 알 수 있어서 3세 정도의 베이직을 하시고 5세 정도에 그 다음에 뭐 좀 나이가 들면은 뭐 스탠다드 프리미엄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건강검진 할 때나 혈액검사 할 때는 마취는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4칼라 정도 씌우고 너무 막 좀 컨트롤하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명이 같이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취하거나 그런 막 강압적인 건 전혀 하지 않고 뭐 털 밀거나 이럴 때는 2명이 잡고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싸나워, 너무 막 제가 다칠 것 같으면 그냥 미리 말씀을 드려요. 보호자분께 오늘은 검사가 조금 힘들 것 같고 진정제를 처방을 해드려서 먹이고 오셔라 말씀을 좀 드려서 서로 다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신체 검사는 기본적으로 들어서 체중을 재고요, 혈압을 재고, 그 다음에 아기 심박, 호흡수, 그 다음에 아기 기본적인 이제 눈 상태, 귀 상태, 그 다음에 뭐 심장 잡음 상태 이런 걸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기의 뭐 관절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호흡이 안 좋을 경우 이제 폐음도 같이 들어보고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네네. 전혀 이상이 없구만. 어이야가. 어이야 미안해요. 여기 있다요 우리 예쁜이. 혈압 검사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예요. 그러니까 뭐 빈혈 여부, 염증의 뭐 여부, 그다음에 뭐 간 수치, 콩파 수치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보다는 여기에 이상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초음파나 아니면 다른 뭐 소변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인 건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장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신장 기능이 사실은 정상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초음파나 아니면 소변 검사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신장의 기능 평가를 같이 진행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좀만 뒤로 갈게요. 네. 오케이. 너무 잘했어. 하나, 둘, 셋. 오케이. 100점! 맞아요. 아까 그 완벽에는 괜찮습니까요? 일단은 건강검진 할 때 저희가 초음파를 주로 보는데 초음파 빔이 강아지, 고양이 털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털이 많으면 초음파 빔이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리 말씀을 꼭 드려요. 오늘 털 밀어도 될까요? 어디 밀을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끔 이제 포메라 이런 친구들은 털 한번 밀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털을 미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최대한 그러면은 부위만, 봐야 되는 부위만 밀기도 하고 아니면 최대한 좀 이제 털을 좀 이렇게 좀 옆으로 민 다음에 보기도 해요. 보호자분들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기가 이제 털을 미는 과정 중에 막 갑자기 움직이면은 막 좀 스크래치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반대가 못 바뀔 것 같아. 일단은 몽골 혈액 검사가 다 나왔고, 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VHS라고 해서 심장의 이제 크기를 평가를 하고요. 정상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워서 찍었을 때는 어떤 혈관에 어떤 이상을 보는데 특별히 신비되는 혈관에 이상 없어서 심장병은 아니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복부 초음파도 같이 봤는데 복부 초음파 상에서는 나이가 10살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어떤 종양성 변화 특이적이지는 않았고요. 이제 심장도 다행히 특별히 이상이 있다거나 어떤 간에 어떤 뭐 이상이나 이런 건 특별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혈액 검사상에서는 이제 첫 번째 빈혈 수치를 봤는데 빈혈은 특별히 이상이 없었고 염증도 정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전해질도 큰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간 기능 수치, 그다음에 신장 수치나 이런 부분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보았던 갑상샘 농도 검사도 정상 1.5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를 같이 진행했을 때 소변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수치 검사, 뭐 혹시 당뇨가 있는지 케톤이 나오는 이런 걸 보는데 정상이었고, 단백뇨도 꼭 반드시 봐야 돼요. 단백뇨는 원래는 안 나와야 정상인 건데, 신장 기능에 이제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단백뇨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측정하기 위해서 PC를 보고 0.2 이하 정상 나와서, 단백뇨는 의심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아까 비중은 저희가 이제 따로 측정했는데, 1.05 이상으로 정상 범위 나와서 지금은 신장의 어떤 기능적인 저하는 의심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마 10살이니까 그 다음 뭐 검진은 1년 정도 뒤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직장인 건강검진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이상한 생각을 잘 못 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이제 사람 좀 30대 정도 됐을 때 건강검진은 기본값을 잡아놓고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30대 이상 되거나 40대가 되면은 우리도 직계 건강검진을 무조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뭐 엑스레이, 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자궁 이런 것도 보고 남자는 뭐 다른 것도 보듯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따라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보호자분 생겼을 때 이제 뭐 저를 막 뭐 13살, 14살 만났어요. 근데 저를 노령견 만나는 원인은 대부분 심장, 아니면 콩팥 질환, 아니면 암, 셋 중에 거의 하나거든요. 그럼 보호자님 말씀하세요. 한 달 전까지 밥 잘 먹고 괜찮았어. 그냥 좀 나이가 들어서 좀 기력이 없어 보였지.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 얘는 뭐 아픈 적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팠던 거죠. 아팠던데
강아지 고양이는 이제 질병을 많이 숨기다 보니까 정말 아파야 밥도 안 먹고 막 토하고 막 설사하고 기력이 쑥 떨어지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좀 늦은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막 암이 다 퍼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입원해야 될 정도로 많이 안 좋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너무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오시면은 밥은 잘 먹는데 수치가 좀 높네요. 그러면 이거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호흡이 괜찮은데 심장이 좀 크네요. 지금 약 먹을 단계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뭐 3개월, 6개월 뒤에 오셔서 검진하세요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사실은 요즘은 좀 인식도 많이 좀 좋아지셔가지고 건강검진이라는 걸 굉장히 자주 하시고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보호자분의도 이제 약간 착각이 이제 1년 전에 했는데 괜찮았어. 그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 사실 그게 아니라 노령견 노령묘일수록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시고 특히나 이제 뭐 1년에 한 번 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콩팥이 안 좋네요. 그러면 그거는 3회 6개월 뒤에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이제 추려서. 그렇게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